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맡은 태성 SNE 조선영입니다. 오늘은 워크벤치 피로 모듈을 사용한 다양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입니다. 우선 피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순차적으로 응력 수명 방법으로 피로 해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변형률 수명 방법을 사용해서 피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표는 피로 해석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지난 200년 동안 이뤄낸 주요 이종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37년 빌헬름 엘베르트가 피로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하였고요. 1860년 어거스트 벨러는 피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처음 시행하고 실험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벨러는 두 개의 차축을 동시에 회전과 굽힘을 가해 실험을 하고 파단을 일으키는 공치 응력과 이에 대한 회전 사이클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는 현재 스트레스 라이프 커브, 즉 응력 수명 선도의 시초가 된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실험을 통해 얻은 벨러 그래프는 1000사이클 이하에서는 탄소성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응력 수명 선도가 정확하지 않으며 제로의 내구 한계 이후 경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마이너 룰이라든지 베리어블 앰플리튜드에 대한 레인플로우 카운트, 사이클 카운트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피로 해석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피로에 대해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는 1949년에 세워진 최초의 제트 여객기 하빌랜드 코멧입니다. 영국의 항공기 회사였던 드 하빌랜드에서 제작한 DH-106 코멧이라는 제트 여객기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운행했지만 1953년 5월 캘커타 공항을 이륙하는 도중 분해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1954년 1월 지중해 상공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이들 사고는 모두 비슷한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금속 피로로 인한 기체 균열과 창문 모양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들의 창문은 모두 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창문의 형태를 보면 각진 사각형 모양입니다. 각진 모서리 부분에서 응력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반복적으로 비행하면서 공기의 압력을 여러 차례 받게 되면서 금속의 피로가 누적되어 폭발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8년 독일에서 발생한 ICE 열차 탈선 사진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요? ICE 열차는 모노블럭 또는 일체 차륜이라고 하는 바퀴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진동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만 했었고 또 쾌적한 승차감을 위해 듀오 블록으로 바꾸었습니다. 듀오 블록은 주로 트램 같은 저속 주행을 하는 차량에 설치를 했었는데 ICE처럼 시속 200km로 달리는 고속 열차에는 맞지 않는 블록이었어요. 결국 금속 피로 현상으로 듀오 블록 바퀴 겉부분이 끊어지면서 열차 바닥을 뚫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열차가 계속 달리면서 결국 블록 바퀴 겉부분은 체크 레일을 뜯어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탈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